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8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49%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0.78%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증시가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최근에 반등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짙어지면서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는 요소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달, 올 이달 들어가지고 벌써 매도세가 1조 4천억 원 가량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반등장 속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거진 다 빼고 있는 그런 흐름들, 굉장히 빠르게 매도세를 출회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뭐 FOMC에 대한 우려감, 사실상 지금은 갖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다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끼리도 기관들끼리도 전략이 지금 굉장히 상이하고 상반되는 요소들이 많다. 그렇기에 수급적으로 지금 꼬이는 부분들이 많고, 이제 뭐 방향성에 대해서 앞날을 예측을 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FOMC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빠르게 안 하겠네, 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는 대로 침체 우려감이 깊어진다라면서 하락. 그리고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우려감대로 하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든 갖다 붙이면은 하락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수순이에요. 왜냐면은 시장의 초점이 원래는 1순위가 FOMC였다면 지금은 침체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시장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침체에 대한 요인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돈이죠. 우리가 돈적으로 따져보면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많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굉장히 하향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목표가, 기존적으로 증권가 리포트들을 봐도 목표가들을 많이 산정을 해주잖아요. 이 목표가도 결국은 2023년 언제에는, 2024년 언제에는 실적이 이만큼 나오겠네, 그러면 적정 주가가 이만큼이겠다 하고 목표가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컨센서스가 하향을 하니까 당연히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라던가 적정 주가도 떨어져야 될 거고, 근데 최근에 증시가 오르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하락하는 내용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중화권 증시랑 이제 좀 같이, 국내 증시랑 같이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중화권 증시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어요. 상해 종합 지수가 0.07%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항생지수, 홍콩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3.38%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따져볼 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의 제로 코로나 기조가 완화되는 첫 번째 모멘텀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증시가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차익 매물들이 병행이 되고 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재료의 크기가 점차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반영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조금씩 규모가 줄어드는, 단기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요인들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홍콩 같은 경우는 왜 급등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텐데, 홍콩이 또 개별적인 좀 이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 말고 홍콩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지? 보시면은 여기
중국에 이어 홍콩도 방역을 추가로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제 홍콩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보면은 홍콩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그리고 확진자 격리 기간 축소 등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좀 독단적인 기대감이 더욱 유입이 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살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이슈,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네, 뭐 방역을 푼다고 하네, 증시 오르겠네 하다가 뭐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 이대로 끝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을 때 이후에 어떻게 파장이 이루어지고 어떤 구조로 나라가 좀 진행이 될 것인지 변화가 될 것인지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마스크를 해제를 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의 기조가 점차 강해져요. 그럼 당연히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 자리를 잡는다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일상생활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바뀝니까?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오면서 소비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생산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공장, 생산 라인들도 점차 더욱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럼 이게 중국뿐만이냐? 아니죠. 세계적인 기조죠. 그러면은 수출도 늘어날 거고, 이런 구조를 거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경기 둔화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증시 오른데 경기 둔화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오늘 떨어진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훗날 어떤 그림을 그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 화장품주 왜 갑니까? 화장품주가 왜 가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사람들이 화장을 많이 할 거고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마스크주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주가가.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돈이에요, 돈. 실적. 모든 기대감은 이 실적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야, 이런 기대감이 있대. 그러면 이게 뭐 임상 통과가 되면은 주가가 오르겠네?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라 임상 통과가 되고 이게 획기적인 약품이라면은 사람들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실적이 잘 나오겠네? 결국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재료를 그냥 그 재료 한 개에서 끝낼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코로나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양한 내용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시장에서 많이 표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